이번 시간에는 전체 세계 문명의 발전이 어떤 형태로 내려왔는가, 그리고 그 상태에서 농업과 상업은 어떤 상대적 관계를 유지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중국에서 상업에 관한 기록이 나온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동양, 특히 우리 사회에서 상업에 대한 시각, 분명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다 하는 점을 보았습니다. 특히 가까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아마 우리들이 그 사극을 보면 최근 한 10년 동안에 우리 사극에서도 상인들의 출현이 비교적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임상옥이라는 상인을 메이크업했던 그 상도라는 드라마 이후에 비교적 사극에서 구체적으로 다룬 직업군이 바로 상인 계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절대로 무관하지가 않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사극을 보고 조선시대에도 상인들이 저러한 사회적인 위치를 가졌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오산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21세기에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합니다. 조선시대 상인이라는 그 직업적 존재감은 대단히 사회에서 천대를 받는 직업군이었죠. 그래서 모자도 패댕이를 쓰고 상인들이 갓을 쓰거나 비단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최근의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한 동양적 시각에 비추어서 그러면은 서양에서는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울프강 본 괴테라는 사람 있죠? 독일의 철학가, 극작가죠? 파우스트를 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작품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진정한 상인 정신보다 더 널리 퍼져 있는, 그리고 퍼져야 할 정신은 알지 못한다. 진정한 상인 정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정한 상인 정신. 과연 진정한 상인 정신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번 학기 내내 가지고 가야 될 화두입니다. 상인 정신. 상인이 정신이 있어야 돼. 상인 정신. 앞서서 말씀드린 아이덴티티. 그게 있어야 됩니다. 상인은 상인이 가져야 될 정신,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인이라면, 작은 어떤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혹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인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분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서 이 장사를 하게 되었고, 그저 매일 아침에 문 열고 손님 맞고 저녁에 문 닫고 오늘 얼마를 벌었고, 그저 호구지책일 뿐이지 도대체 내가 무슨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 가지고 있는 분 절대 많지 않습니다. S전자에 다니고 있다. H자동차에 다니고 있다. 라고 해서 어떤 상인 정신과 연결되어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대학에서도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700년대에 살았던 괴테라는 위대한 철학가는 이미 진정한 상인 정신보다 더 널리 퍼져야 될 정신을 알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뜻에서 상인 정신이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얼마나 중요한 한 원동력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앞으로 배워보도록 하죠. 또 하나, 역시 요한 프레드릭 쉴러라는 유명한 독일의 시인이 있죠. 이 시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신이여, 상인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창조해낸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상인을 칭송했어요. 앞서서 우리가 설명했던 상인은 천박하고 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이 아니라 상인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창조한 가장 훌륭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자, 또 이탈리아의 신학가인 토마스 아퀴나스. 이제 13세기에 활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웃에 봉사하기 위해 물품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덕을 행하는 자들이다. 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덕. 네. 이웃에 봉사하기 위해 물품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덕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과연 이 덕이라는 말이 이탈리아에서 우리의 개념으로 넘어오는데 가장 정확한 번역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탈리아에서도 이 우리가 생각하는 덕이라는 개념과 같은 뜻으로 쓰였을 것입니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지금 활동하는 경제학자인 놀란드 매튜밀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상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농사를 중시했던 중농주의 시대부터 고전주의, 초기 사회주의를 거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칭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어느 시대에도 존재했었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말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하기 위한 상인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배관시되는 그런 직업군층들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가 해왔던 어떤 노력이 있었기에 철학가, 신학가 이런 사람들이 그 직업에 대한 이러한 칭송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상인 스스로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자신들 직업군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서양에서 상업에 대한 시각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었는지,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런 사회적인 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 상인들은 어떤 노력을 했었는가라고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잘 우리가 알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21세기에도 한국의 많은 일반 백성들은 재벌에 대해서 혹은 그 돈을 버는 개념에 대해서 아직도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재벌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거나 이러한 말들을 들을 만큼 걸맞는 사회적인 역할을 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회 권력층과 부정하게 얽혀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많은 부를 탐하고 또 그들 스스로 그 부를 세습하고 불려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그 추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자기 가족끼리 싸우고 부자 간에 싸우고 형제 간에 싸우고 그러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아주 불편한 모습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칭송할 수 있는 대상인지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이런 시각의 차이가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상업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가 약간의 그 괴리감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